지난 영상에서 미란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현재 스티븐 미란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는 현재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그가 집필한 미란 보고서는 지금까지도 국내외 경제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보고서를 읽는 듯한 그의 인터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서의 기조연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주식, 채권 시장의 큰 동요로 인해 그의 발언들은 국내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시감과 섬뜩함이 교차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의 신이라 칭하며 향후 어떤 시장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어떤 전략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할지에 대해 암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란 위원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 즉 트럼프노믹스를 세 개의 다리가 지탱하는 의자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 다리는 무역 협상, 두 번째는 규제 완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상호 관세 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미란 위원장은 말합니다. 지금 바로 미국으로 와서 딜을 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높은 관세율이야말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지렛대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며 동시에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실제로 4월 이후에 발표된 관세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수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4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이 국채이자로 지불한 1조 1,33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감세 정책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감세는 가계 소비를 확대합니다. 결국 세 개의 다리가 동시에 작동하며 미국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논리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선을 긋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어떠한 형태의 심각한 침체로 향할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 핵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리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장 친화적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십 개 국가들이 우리와 대화를 원하며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심지어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중국보다 미국이 더 유리한 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란 위원장의 발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미국 소비자에 대한 낙관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 조절 능력을 들고 나옵니다. 즉, 미국 소비자들이 자국 생산자에게 수요를 돌리거나 미국이 잘 대해주는 국가의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입니다. 일종의 자기암시 수준의 예언이죠. 이 수요 전환이 무역 협상에 힘이 되며 미국의 성의를 보인 국가가 시장 접근의 혜택을 받는다는 구조입니다. 각국과 협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미란 위원장이 빼먹지 않고 설파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바로 방위를 미국이 공급하는 글로벌 공공재로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런 방위 우산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각국은 미국에 어느 정도 돈을 보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민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연설에서도 강조합니다. 중국과 브라질이 무역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두 나라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유동적이며 전환 가능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어렵다. 그러나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달러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게 거래하며 번영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금융 우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는 이 연설에서 심지어 각국이 방위라는 글로벌 공공재를 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마움의 표시로 재무부에 수표를 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날강도 같은 선택지를 공개연설에서 서슴지 않고 제안하는 것을 보면 그가 미란 보고서에서 언급한 100년 만기 국채 교환 계획도 허언이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 국채를 들고 있는 파트너국을 상대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식의 교환 압박이 실행된다면 경제력이 아닌 정치적 압력으로 뒷받침되는 미 국채에 대한 시장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90일의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의미 있는 힌트가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미란 위원장이 제시하는 모범 답안은 뜻밖에도 실패한 협상으로 간주되는 2018년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입니다. 1기 집권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중국으로 좁혀 얻어낸 전리품으로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나 미란 위원장은 이 결과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통령이 이 합의를 만들었는데 지식재산권 문제를 포함시켰다. 시장 접근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있다. 여기에 환율 조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문제를 다뤘다. 이것은 환상적인 거래였다.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지만 미란 위원장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협상을 관세율로 좁게 보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협상이 끝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임팩트 있는 헤드라인을 고려할 때 현재 1조 5천억 수준의 방위비 부담금이 2배인 3조 원까지 급등할 가능성까지도 상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이 미국의 조선 관련 방산 협력에서 을이 아닌 갑의 위치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마카파식 트럼프 관세 전쟁 논리에 대해 경제 석학과 미 주류 언론의 비판도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위원회 일원이자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홀먼 젠킨스조차 지난 11일 칼럼에서 트럼프식 관세 논리가 성공하려면 이 무자비한 요구에 대해 다른 나라의 보복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진한 발상이라는 게 그의 일침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치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의 비판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11일 영국 채널4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관세 전쟁은 중국보다 트럼프 경제팀이 미국 경제에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제 발에 총을 쏘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특히 트럼프 경제팀의 아마추어성을 염려합니다. 수십 개국과 무역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 등 트럼프 경제팀 수준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염려입니다. 지금은 아마추어의 시간이다. 똑똑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팀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복잡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통상과 경제 문제를 다뤄온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 이슈를 생각하기 시작한 트럼프 팀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스티글리치 교수는 당부합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과 다른 서구 기업 그리고 미국 금융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무역제도를 만들었고 물론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미국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무역 적자, 특히 상품 적자를 불공정 무역의 증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다. 그는 관세 인상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파괴했다. 전체 포트폴리오로 볼 때 트럼프가 하는 일은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파괴에 훨씬 가깝다. 영생의 불로초를 찾아 헤맨 진시황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미국 경제의 불로초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독초를 손에 들고 불로초라고 우기는 노회한 협상가를 상대로 한국 협상팀은 성급함보다 시장 분위기를 함께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반작용이 흔들리는 미 국채 수요로 확인됐고 트럼프가 쥐고 있던 패는 4월 2일 미국 해방일 선포 이후 훨씬 작아졌습니다.